근데 문제를 통해서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흐름표 직접법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을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현금흐름표 직접법을 작성할 때. 현금흐름표 직접법이라는 게 어떤 성격별로 그 성격에 맞는 걸 모아내서 딱 그 성격하고 관련된 현금 유출액만 보여주는 게 직접법이라고 했잖아요. 간접법하고 다르게. 일단 여기서 보면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이거든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을 도대체 주어진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주어진 재무제표 한번 다시 볼게요.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미지급 이자라는 게 있죠. 이게 BS 계정들이 모여 있는 거죠.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미지급 이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도 있네요. 매출원가,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을 수도 있죠. 이 더 많은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직접법으로 작성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뭐 작성 방법은 사실 간접법이랑 직접법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직접법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어떤 성격별로 현금흐름을 보여준다. 작성 방법은 사실 간접법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 내부의 작성 방법은. 지금 일단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을 볼게요. 공급자. 사실 문제가 뭐 명확한 건 아닌데, 공급.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고객한테 팔면 그것도 공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나한테 제품을 주는 사람도 공급자니까. 나한테 원재료를 주는 사람도. 그런 의미로 이 공급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비교 재무제표가 주어졌죠. X1년도 말의 재무제표와 X0년도의 재무제표를 주어지고 있는데, 공급자, 나한테 물건을 제공하는 그 사람하고 관련된 걸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계정에서 찾아보는 거죠.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 주는 자산이죠.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만약에 사왔어요. 내가 판매하지 않고 잠깐 갖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재고잖아요. 네, 재고자산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와 관련돼서 나한테 자산으로도 인식되지만 나는 핸드폰이란 걸 사오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돈을 줘야 될 의무 자체가 매입 채무인 거죠. 미지급 이자는 이자니까 뭐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자산, 그러니까 BS 재무 상태표에 있는 계정들을 찾아본 거예요. 재고자산이랑 매입 채무는 관련돼 있죠. 내가 뭔가를 사올 때, 사온다는 것 자체가 내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거고, 사올 때 그 돈을 내가 줬냐 안 줬냐의 문제가 매입 채무인 거고, 그리고 매출은 내가 누군가한테 판매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매출 원가는 내가 누군가한테서 사온 이 물건을 다른 누군가한테 팔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얼마나 공급받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매출 원가는. 그리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어떨까요? 이자 비용은 내가 공급자. 공급자라는 게 물건을 나한테 공급해 주는 사람인데 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아닌,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럼 관련된 게 뭐죠? 재고가 관련돼 있죠. 매입 채무가 관련돼 있죠. 매출 원가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법도 사실 비슷한데 이런 손익계산서에 있는 요소들이 다 현금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1년도의 현금 흐름을 보는 거니까 나는 X1년도에 85,000원치를 팔고 그 관련된 비용으로 69,000원이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와 관련돼서 69,000원.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69,000원 비용이다. 근데 다른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그걸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죠? 내가 물건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와서. 그게 내가 물건을 사오는 순간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에 뭐 현금 주고 사왔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재고자산을 사왔어요. 사왔어요. 그럼 지금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사와서 쌓아놨던 재고자산 자체가
원래 32,000원인 만큼 있었던 거예요. X 0년도 말에. 근데 X 1년도 말에 어떻게 됐죠? 28,000원 줄었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줄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어떻게 됐죠?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줄었으면 자산이 줄었어요. 이게 매입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리 사는 거예요. X 0년도 말에 미리 사서 쌓아놨던 재고인 거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이 줄어들면서 내 돈의 흐름의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죠? 없어요, 사실. 재고자산이 줄었잖아요. 난 그냥 재고만 없어졌어요. 근데 매출원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현금 흐름은 없지만 매출원가에는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원가에 고려되어 있죠. 왜냐면 매출원가를 재고가 뭐 기초재고 있고 단기 매입 있고 기말 재고가 있는데 이 기초재고와 기말 재고의 변동분이 매출원가에 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나는 재고자산이 줄기만 하고 매출원가는 네, 현금 유출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재고가 준 거예요. 그리고 매입 채무를 한번 볼게요.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왜 생겼죠? 내가 뭔가를 사올 때 카드를 낸 거죠. 근데 그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X 1년도 말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라는 게 35,000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0년도 말에는 27,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증가했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거 요소들 다 떠나서 27,000원에서 35,000원으로 왜 증가했죠? 내가 어떤 자산이 뭐냐면 요거 35,000원과 27,000원 차액이 8,000원 차이죠. 8,000원짜리 자산을 딱 나한테 갖고 오면서 돈을 안 내고 그냥 카드를 낸 거죠. 그럼 증가하잖아요. 근데 돈은 내가 어쨌든 갚진 않은 거예요. 갚지 않은 금액이 8,000원이 증가한 거죠. 그럼 나한테는 돈이 이만큼 안 나간 거네요. 그죠? 내가 갚아야 될 원래 재료를 사오면서 바로 갚아야 되고 내가 원가로도 인식해놨는데 사실 왜냐면 팔았으니까 판매할 때는 원가로도 인식해놨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거죠. 그만큼 사온 거에서 이만큼 8,000원만큼이 안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일단 매출원가라는 거를 다 현금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69,000원이라는 걸 다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출원가니까 비용인 거죠. 네, 비용. 비용이 이만큼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재고자산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건 현금 유출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던 걸 파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걸 파는 거거든요. 갖고 있던 걸 판매함으로써 이 매출원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이 들어온 효과예요. 왜냐하면 난 작년도에 돈이 나갔거든요. 재고자산 32,000원을 사면서 요거 그러니까 각각 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재고자산 32,000원이란 건 난 예전에 사온 거예요. X 0년도에 이미 사놨던 거예요. 그럼 X 1년도만 따졌을 때는 나는 이때 추가 구입도 안 하고 4,000원이란 걸 갖고 있던 재고로 판매한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매입 채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은 금액 그게 8,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 매출원가에 고려됐죠 지금. 그러니까 매입한 금액에 다 이게 다 매입이라고 본 거니까요 매출원가가. 그래서 그거에 고려돼 있으니까 이 효과를 보면 공급자에 대한 내가 원재료를 사온 사람에 대한 X 1년도 동안의 현금 순유출액은 57,000원이다. 유출액을 마이너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고 이때의 시작도 간접법이랑 동일하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자산 부채를 조정하면서 재고자산이 감소할 때 현금이 어떻게 될지 반대로 이게 재고자산이 딱 보니까 늘었어요. 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자산이 늦는 건 내가 돈을 줘야지 재고자산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채무를 떠나서 돈을 줘야지 재고자산 어쨌든 자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2,000원이 아니라 이게
28,000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36,000원으로 늘었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이런 채권, 아니,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의 변화를 이런 현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